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 과정을 로펌에 문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용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회가 외부기관의 법안 처리를 문의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3일에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국회 사무처가 이제 법사위에 계류된 그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외부 로펌에 어떤 유권 해석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입법기관인 국회가 네. 바로 그들의 어떤 그 룰인 국회법에 대해서 외부의 자문을 받는다. 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국회법의 최고 전문가들은 사실 국회 사무처에 있는 그런 이제 담당관들입니다. 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외부 로펌에 국회법과 관련된 유권 해석의 어떤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애초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네.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네. 그 안건들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데, 이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 이 신속 처리 안건에 대해서 그 국회법상 그 90일의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네. 기간이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 체계작구 심사가 법사위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별도의 어떤 체계작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법에 엄연히 법사위에 그 체계작구심사 90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 좀 이렇게 법사위 90일, 체계작구심사 90일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체계 작구 심사란 게 어떤 것이죠? 네, 이게 체계작구심사라는 건 이제 국회법 제86조에 나오는데, 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위반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체계와 작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라고 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그 우리나라에 그 발의가 되는 그러한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법사위 고유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닌 타상임의 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동과 관련된 법안이다. 네. 그러면 환노위에서 이제 발의가 되어서 환노위에서 심사가 마쳐지면 이제 환노위에서 쉽게 말해서 전체 회의에서 가결이 되고요. 네. 이렇게 가결이 된 법안이 법사위로 다 회부가 되는데, 이처럼 법사위가 아닌 타상임의에서 이제 심사를 마쳐서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 법사위가 네. 이렇게 이제 체계작구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그런 우리나라의 법 체계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또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타상임위는 아무래도 상임위별로 다양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유기적으로 체계에 안 맞는 법안들이 해당 소관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로 이제 조율하는 것을 이제 체계작구심사라고 하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법사위가 상원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작구심사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여당에서 이 법사위의 90일 체계작구심사가 패스트트랙 안건과 관련된 법안 중에서 법사위 소관 법안에 해당하는 법은 법사위의 체계작구심사 90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왜 그러냐면,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것도 보면은 타상임위에서 심사가 된 법안 같은 경우가 법사위에서 이제 법사위에 회부되어서 체계작구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법사위의 고유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법사위에서 그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법안 제1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전체 회의로 회부가 되면 바로 거기에서 이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90일의 체계작구 심사 기간이 불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외부 기관 같은 것은 지정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뭐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사무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좀 전문성이 있는 로펌들의 명단을 좀 두고 그 중에 아마 비공식적으로 좀 의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외부 로펌의 유권 해석을 이제 맡길 법안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사개특위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어서 네. 현재 법사위로 회부된 그 안건들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흔히 말하는 그 공수처법이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렇게 네. 지금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 외부 로펌의 자문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이 세 개의 그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들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국회법,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수처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법사위 고유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사위 고유 법안이니까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안건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이 경우에 이렇게 법사위 고유 법안인데 이게 지금 사개특위에서 심사가 진행된 이후에 네. 그 법사위로 회부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법사위 고유 법안이 다른 그런 특위에서 이제 심사가 되어서 법사위로 회부된 경우에도 이 국회법 제86조 1항의 체계작구 심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 로펌의 자문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논의에 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당에서 이제 이러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해서 이제 90일의 그 체계작구 심사 기간이 불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맥락은 이해는 되지만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다 애초부터 심사가 된 법안이 아니라 네. 그 특위인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된 이후 법사위로 회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일반적인 그런 법사위 고유 법안들이랑은 조금 구별을 해야 돼서 네. 법사위에서의 체계작구 심사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20대 국회 그 본회의 처리율이 30%도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좀 적절한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